자, 그럼 계속해서 ACL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259페이지 지금 현재요, 플로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deny라는 단어가 보이고 permit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258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보게 되면 인바운드 목록에서 뭐 허용한다, 허용한다가 바로 permit입니다. permit은 허용한다, 즉 통과시켜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통과시켜라 뜻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차단한다, 디나이라고 되어 있죠. 차단은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는 패킷을 통과시키지 마라, 즉 버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나이하고 펄밋이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도 잠깐 기억 좀 하시고요. 실제 우리가 ACL 세팅할 때 바로 펄밋이라는 명령과 디나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갖다가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저 뒤에 가서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저 뒤에 보시면 아주 실습할 때 여기 보시면은 엑서리스트 1, permit 단어 보이시죠? 그죠? 바로 permit. 예, 이런 의미입니다. permit, 허용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게 되면 또 deny 보이시나요? deny 거부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출발지 IP, 소스 IP는 거부해라, 차단시켜라, 통과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 그대로 라우트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아까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저 허용이 permit, 허용하지 않는다, 차단이 바로 deny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 제어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우선은 이 단어를 좀 기억을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교재 258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플로 차트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억세스 리스트 ACL 구문은 일련의 번호의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운영된다. ACL 문장을 우리가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문장을 많이 만들게 되면 그 문장의 번호가, 일련 번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일련 번호 순서대로 우리가 ACL 문을 우리가 처리를 한다. 그 의미가 뭔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하향식으로 구문당 빠짐없이 패킷을 검사한다. 하향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패킷이 지금 현재 구문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난 1년 번호가 붙습니다. 1번, 2번, 예를 들어 3번,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떤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그 트래픽의 어떤 조건문하고 1번 여기 지금 조건문하고 트래픽의 어떤 그 패킷 유형과 조건문하고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검사했을 때 어떤 그 액션이 즉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면 되면 그냥 라우터를 통과하면 됩니다. 목적 찾아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디나이 차단하라고 했다면 패킷을 어떻게 버려버린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5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부분 자체가 ACL을 우리가 나중에 만들게 되면 1년 번호가 만들어지게 되고 1년 번호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데 패킷 들어오게 되면 패킷을 갖다가 맨 첫 번째 조건문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서 하향식으로 처리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두 번째 줄 중간이네요. 패킷 헤더와 즉 들어오는 패킷의 어떤 그 헤더란 말은 우리가 3계층 헤더에는 IP가 있죠. 출발지 IP, 목적지 IP. 그 다음에 4계층 헤드에는 포트 넘버가 있습니다.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 2계층 헤드는 여러분들 체크하지 않습니다. 2계층은 맥이죠. 맥은 스위치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ACL, 라우터 ACL은 패킷의 3계층 헤드와 4계층 헤드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필터링을 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패킷 헤더와 ACL 구문이 일치하면 ACL의 어떤 조건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출발지 IP를 뭐 통과시켜라 또는 어떤 출발지 IP는 통과시키지 마라, 디나이해라 이런 조건문에 맞다면은 나머지 구문은 바로 건너뛰고 패킷은 일치되는 구문의 조건에 따라 허용되거나 차단된다. 자, 들어오는 패킷 첫 번째 조건에 일치된다면 허용하라면 통과시키면 되고요. 디나이하라 하면 그냥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패킷이 첫 번째 조건문하고 헤더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문을 체크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만약에 해당된다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그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건문 자체가 폴밋이면 통과, 디나이면 거부. 예.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다 맞다면 또 이번엔 세 번째 조건문을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패킷의 헤더 내용을 보고 ACL 조건문에 정의된 것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향식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마지막 줄 끝에 패킷 헤더가 ACL 구문과 일치
하지 않으면 아까 설명드렸죠. 다음 구문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마지막 구문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교재 259페이지 요 그림 위까지가 지금 설명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 밑에 이야기가 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정의된 구문은 위에서 정의된 구문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패킷을 처리한다. 마지막이 요겁니다. 요거는 사실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팅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무조건 만약에 패킷 들어왔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 일치하지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다 조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어떤 구문이 숨어 있느냐. 자, 259페이지 밑에서 그림 바로 그죠? 밑에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마지막 테스트 조건은 다른 모든 패킷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 거부한다. 즉 deny 구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뭘 하느냐? 여러분 교재 25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이유로 마지막 구문을 종종 뭘 하느냐? 모든 구문을 묵시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서 우리가 implicit deny 쉽게 모든 것을 버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묵시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문을 모든 패킷이 조건이 일치하는 어떤 조건문이 없다면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이 구문이 히든 숨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조건 만들 때 모든 걸 갖다가 내가 deny 구문을 만들었다. 이것도 deny. 그럼 마지막도 deny예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패킷이 라우트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 묵시적인 그 부분이 숨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59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 구문 때문에 맨 마지막 이 구문 때문에 ACL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허용 구문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ACL은 모든 트래픽을 차단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라우터에 통과되는 트래픽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ACL 구문에는 한 문장에 무슨 구문이 필요하다? 펄밋 구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맨 마지막 구문에는 이게 숨어 있습니다. 세팅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버리라는 deny 구문이 숨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 이야기가 바로 교재 256페이지 상단까지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할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0페이지 ACL의 유형. 자, 이런 ACL이 어떤 우리가 그 조건 과정을 가지고 처리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셨다면 그 다음에 ACL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이것도 까다스러운데요. 여러분이 좀 반드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ACL 유형에서 먼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중간에 점 4개 보이죠? 밑에 점 2개부터 먼저 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CL은요, 세팅을 할 때 넘버드 ACL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 보시면 숫자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말도 넘버드 숫자 ACL. 그러니까 숫자를 적어서 ACL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네임드 ACL이라고 해서 이름, 어떤 그 조건문의 이름을 우리가 텍스트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네임드 ACL이라 합니다. 그래서 ACL을 세팅할 때 먼저 어떻게 숫자로 내가 ACL을 세팅할 것이냐, 조건문을 만들 때 아니면 이거 조건문이라는 건 트래픽을 분류, 아까 우리 앞에 설명한 것이 ACL은 첫 번째 기능이 분류였죠. 그죠? 분류할 때 넘버, 숫자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이름으로 분류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저 뒤에 한번 가볼까요? 보시게 되면요. 자, AC를 세팅할 때 이렇게 우리 세팅을 해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억스리스트 1 또는 2 또 좀 더 넣어볼까요? 뒤에 보시면요. 자, 1번도가 있네. 그죠? 저 뒤에 가보시면은 ACL이 자, 이거는 몇 번 돼 있어요? 101번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이 조건물, 즉 트래픽을 분류하는 겁니다. 좀 이거는 뭐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숫자를 이용하는 ACL을 우리가 넘버드 AC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숫자 말고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여기 숫자가 없습니다. 그죠? 퍼시스트 스탠다드가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름을. 또는 뒤에 보시면 뭐 배드 그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보이죠? 여기 배드 그룹 이런 식으로 이게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조건 만들 때 이런 ACL을 뭐라 하느냐? 바로 네임드 ACL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점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있지만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닌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기 ACL이 이름으로 거는 ACL로도 우리가 세팅할 수 있고 그리고 숫자로도 우리가 ACL을 세팅할 수 있구나. 우선 그렇게 먼저 좀 이해를 좀 먼저 하고 뒤에 세팅하면서 그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넘버드 ACL과 뭐가 있다? 이름으로 그는 ACL이 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선 세팅할 때 나는 넘버드가 편해, 나는 네임드가 편해.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네임드 ACL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팅할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뭐 라우터에서 ACL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방화벽에서 ACL은 사실은 이름으로 ACL을 많이 겁니다. 이름으로 걸면 우리가 숫자를 거는 것보다 좀 우리가 구분을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뭐 트러블 메이커, 뭐 배드 그룹 이렇게 그죠? 어떤 그 트래픽의 종류를 칭한 이름을 딱 우리가 세팅하면은 그 세팅한 조건분의 문장을 보고서 이 ACL은 어떤 ACL인가를 좀 쉽게 우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에서는 넘버드 ACL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네임드 ACL과 또는 넘버드 ACL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내가 선택을 해요.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세팅할 때 세팅합니다. 그러면 요 넘버드 ACL과 네임드 ACL 안에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넘버드 ACL의 표준 ACL과 확장 ACL이라는 게 있고요. 또 네임드 ACL의 표준과 확장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난 숫자로 나는 그는 네임드 ACL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문으로 내가 패킷을 필터링 걸 것인가에 따라서 표준 ACL 적용할 수도 있고 확장 ACL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나는 이름으로 ACL을 나는 네임드 ACL로 세팅하고 싶어. 그러면 네임드 ACL 세팅할 때 또 내가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표준 ACL과 확장 ACL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260페이지 위에 점 두 개 보시면 표준 ACL과 확장 ACL이 그죠? 설명이 잠깐 되어 있습니다만 자, 표준과 확장의 차이는 뭐냐면 패킷 필터링 할 때 조건을 걸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을 우리가 걸 것인가에 표준과 확장 구분합니다. 먼저 표준 ACL은 소스 어드레스, 즉 출발지 IP만을 조건으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출발지 IP는 permit 허용해라. 어떤 출발지 IP는 차단시켜라. deny.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발지 IP만을 패킷 필터링 조건으로 볼 때는 표준 ACL로 걸어주면 되고요. 나는 출발지 IP 말고도 목적지 IP, 어떤 출발지 IP가 어떤 목적지로 가는 트래픽을 필터링해라. 더욱이 그 안에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지 IP, TCP, 뭐 ICMP 등등 나는 프로토콜까지 제어하고 싶고 어플리케이션, 자, 어플리케이션은 결국은 뭘 말하죠? 웹이냐, 메일이냐, 뭐 텔넷이냐, 뭐 파일이냐 등등.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게 바로 사계층에 들어있는 포트 넘버죠. 포트 넘버가 바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80번은 뭐였죠? 웹, 따따따.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23번은 뭐 텔넷, 25번은 뭐였죠? 메일. 예를 들어서 이 포트 넘버까지 말 그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웹은 통과돼 80번은 통과돼 포트 넘버가 근데 25번 메일 통과시키지 마. 이렇게 우리가 확장의 ACL은 출발지 IP, 목적지 IP, 프로토콜, 포트 넘버 이 3계층 헤더와 4계층 헤더에 들어있는 모든 우리가 헤더 내용들을 조건으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필터링을 걸 수 있는 게 확장 ACL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자 트래픽, 우리 네트워크 보안은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겁니다. 그 일반적인 사용자 트래픽이라는 건 일반 우리가 뭐 직원들이 쓰는 트래픽은 뭐죠? 대부분 웹이죠, 웹. 따따따 웹 트래픽. 그죠? 또는 뭐 메일 트래픽.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특정 어떤 이 포트 넘버를 체크해서 어떤 포트 넘버를 가지는 트래픽은 통과돼. 어떤 트래픽은 통과되지 마.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방화벽에서 ACL은 우리가 확장 ACL이 많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시스템 보안,
우리가 어떤 장비에 접속할 때는 어떤 IP만 접속돼, 즉 관리자 IP만 접속을 하게끔 한다. 예, 이런 경우에 표준 AC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표준 ACL과 확장 ACL로 우리가 구분되어진다는 걸 우리 교재 26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ACL 식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뭘로 표준과 확장을 구분하느냐? 아까 넘버드와 네임드는 구분했잖아요. 숫자로 세팅하면 넘버드, 네임드는 아까 뭐 이름을 잡아준다고 했죠. 그럼 표준과 확장은 또 뭐로 구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우측 페이지 261페이지 박스 보니까 또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저는 작은 박스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넘버드. 숫자로 만드는 ACL의 표준과 확장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로 구분하느냐? 바로 숫자의 범위를 가지고, 세팅할 때 숫자 범위를 가지고 넘버드, 표준이냐, 확장이냐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팅할 때 1부터 99번 사이 번호를 쓰면 요거는 표준 ACL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팅할 때 1부터 99라는 숫자를 세팅하게 되면 아까 표준 ACL은 뭐만 우리가 조건에 걸 수 있다고 했나요? 출발지 IP, 소스 IP만을 조건으로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61페이지 표 6-1 메뉴에 있는 걸 말하죠. IP에서 1부터 99 범위가 나옵니다. 확장 ACL은 자, 100부터 199번 번호를 사용합니다. 이 번호를 쓰게 되면 출발지 IP, 목적지 IP, 프로토콜, 포트 넘버까지 디테일하게 조건에 우리가 적용시켜서 패킷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교재에 표 6-1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표준에 이 숫자가 모자라면 이 숫자를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확장 표준 ACL 넘버고요. 이 번호는 확장 우리가 ACL의 확장 넘버입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번호가 있다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하기 바라고 이 숫자가 중요한 부분이죠. 숫자가 그죠? 그럼 뒤에 한번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저 뒤에 가서 한번 세팅한 실습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억세스 리스트 1번 요 번호가 1부터 몇 번까지? 99번. 이 번호 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숫자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요 번호 사이를 쓰게 되면 요 뒤에 오는 요게 바로 출발지 IP만 세팅이 되어집니다. 다른 거 세팅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오는 요 조건이 바로 출발지 IP. 그러면 뭐 한번 번개해 볼까요? 억스리스트 1, 펄밋 171600에 0.0.255 와일드카드 마스크 우리 OS 페이퍼 시간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이건 출발지 IP가 17216으로 시작하는 모든 출발지 IP는 뭐하라? 허용해라 라는 겁니다. 허용.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기는 숨어있다. 그죠? 억스리스트 1 세팅이 안 돼 있지만 히든된 게 제가 뭐라고 했냐 맨 마지막 구문은 반드시 묵시적인 거부, 모든 것을 거부하는 구문이 숨어 있다고 했죠. deny 0000 252525 이게 모든 출발지 IP입니다. 결국은 요 출발지 IP 말고 다른 IP들은 전부 다 거부시켜라. 맨 마지막은 모든 구문이 거부되는 이 구문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건 뒤에 우리가 한번 더 풀이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ACL 우리가 명령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분류할 때 이게 바로 트래픽 분류입니다. 분류. 요게 인터페이스에 여기에 적용을 하는 여기 인터페이스 그죠? 여기죠. 요게 바로 필터링 과정인데요. ACL은 우리가 분류와 필터링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쓴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트래픽을 분류할 때 ACL 번호를 넘버드 ACL 같은 경우에 1부터 99번 사이 번호를 쓰면 이거는 표준 ACL이라는 거죠. 표준 ACL. 그래서 뒤에 조건문으로 출발지 IP만을 세팅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기 바라고요. 자, 저 뒤에 넘어가 보니까 여기는 지금 숫자가 101번입니다. 아까 100부터 얼마까지? 여기 100부터 199번이라고 했죠. 100부터 199번까지 번호를 쓰게 되면 이거는 확장 ACL이기 때문에 자, 뒤에 오는 조건이 다양하죠. 보세요. 프로토콜 보이나요? 출발지 IP 대역 보이죠? 목적지 IP 대역 보이죠? 목적지 포트 넘버 보입니다. 여기 또 출발지 포트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3계층 헤드의 IP, 출발지 IP, 목적지 IP 4계층 헤드의 포트 넘버까지 우리가 조건에 적용시켜서 조금 디테일한 트래픽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확장 ACL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ACL을 만드는 부분은 바로 요 뒤에 오는 숫자의 범위를 가지고 표준과 확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 좀 하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름으로 보는 네임드 AC를 어떻게 우리가 걸어주느냐? 자, 네임드 한번 볼까요? 자, 네임드는 보십시오. 네임드는 말 그대로 네임드가 뭐냐?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 즉 표준은 스탠다드, 확장은 익스텐디드.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표준과 확장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가볼까요? 저 뒤에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바로 이름, 네임드 이실입니다. 예, 숫자가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조금은 분리하는 부분에서. 자, 여기 보면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트러블 메이커, 그죠? 그렇죠? 그럼 요 뒤에 오는 요게 바로 뭐냐? 출발지 IP입니다. 이게 바로, 그 네임드 ACL의 표준 ACL을 볼 때는 스탠다드라는 명령으로 요게 표준 ACL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확장 ACL은, 자, 보시는 것 같이 명령이 뭐 되어 있죠? exte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명령을 집어넣게 되면, 요 뒤에 조건이, 자, 프로토콜 들어갔죠? 출발지 IP 들어가죠? 목적지 IP, 모든 목적지 IP 의미합니다. 목적지 포트 넘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임드, 이름으로 ACL을 걸 때, 표준과 확장은 이렇게 extended 또는 스탠다드, 이렇게, 네, 스탠다드입니다. 명령으로 표준과 확장을 구분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 지금 현재 261페이지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표준 ACL과 확장 ACL의, 넘버드 ACL하고, 그 다음에 네임드 ACL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차이점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이란 게 뭐냐. 시스코 라우터 OS가 12.3 이상부터는 사실은, 별 차이는 없어요. 예. 그 차이가 뭔가 하면, 편집을 할 수 있냐, 편집을 할 수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OS가 요 버전 이전에는요, 넘버드 ACL은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ACL 구문이 내가 족구문 10개를 만들었다는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숫자 ACL과 이름 ACL의 차이가 뭐냐? 편집을 할 수 있고 편집을 뭐 전혀 못하고 뭐 이런 차이로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뭘 의미했냐면 그 12.3 OS 이전에 우리가 OS를 갖고 있는 나우트 ACL은 넘버드 ACL, 즉 숫자로 만드는 ACL은 편집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10개의 조건문이 있어요. 그러면 실상 전혀 편집이 사실은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만약에 아까 우리가 설명했습니다만 ACL은 조건문 순서대로 그죠? 하향식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ACL을 세팅할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순수를 잘못 정의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 했는데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꾸려고 해요. 근데 넘버드 AC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전부 다 복사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문서 편집기, 메모장 같은 데다가 다 붙여 넣어서 여기서 편집을 해가 새롭게 편집을 합니다. 수정을 하고 기존에 거 다 지우고 다시 이걸 갖다 붙여 넣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넘버드 ACL, 이름 ACL, 네임드 ACL은 요 세팅된 부분에서 요 일정 특정 부분 요거를 뺄 수 있어요. 제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또 집어넣을 수는 또 없어요. 네임드 ACL. 그러니까 네임드 ACL 편집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요거에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뺄 수 있다는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뭐 편집이 잘 없진 않죠. 예전에는 요 정도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지금 현재 요 OS 버전, 지금은 OS 버전 15점 이상 버전을 다 쓰고 있습니다. 15점 이상 버전. 그래서 지금은 편집이 조금 자유로워요. 네, 자유롭습니다. 물론, 물론, 세팅할 때에는 숫자로 하든 네임드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편집할 때는 또 반드시 네임드 ACL로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런 명령을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262페이지 중간에 명령이 보이네요. 이런 명령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편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억할 것은 뭐냐? 지금 현재 OS 버전들은 ACL 명령이 편집이 지금 좀 자유롭구나. 그래서 세팅할 때는 뭐 넘버드, 즉 숫자나 이름, 네임드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편집을 할 때는 숫자로 만든 ACL도 네임드 ACL, 이름 ACL로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ACL이 넘버드와 그 네임드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사실 두 개를 다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야 편집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넘버드와 네임드 둘 다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세팅을 하면서 편집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부터 해서 262페이지 보기 하단에 보게 되면요. 또 몇 가지 조건들을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ACL을 세팅할 때 체크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항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요. 260페이지 맨 밑에 점을 보게요. 테스트 조건에 따라서 표준 또는 확장 넘버드 또는 네임드 선택한다. 아까 얘기했죠. 먼저 조건문을 분류할 때 나는 뭐 출발지 IP만을 조건으로 걸면 된다. 그러면 표준 쓰면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떤 특정 트래픽, 예를 들어서 뭐 웹 트래픽은 통과시켜라, 메일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정책이라면 확장 ACL을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어떤 조건으로 내가 ACL 구문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표준과 확장을 여러분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버드로 여러분이 세팅하든 그 다음에 네임드로 세팅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점, 프로토콜 방향, 인터페이스마다 하나의 ACL만 적용될 수가 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만 되겠죠. 그죠? 참고하기 바라고. 여러분, 이거 지금 사실은 바로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이런 ACL은 여러분이 많이 세팅을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돼요. 다수의 ACL이 인터페이스마다 적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프로토콜 또는 방향,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달라야만 된다. 중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세팅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ACL은 하향식 전개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된다. 아까 설명했죠. 조건문을 맨 위부터 그죠? 두 번째 조건문, 세 번째 조건문 하향식으로 처리되어지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번하게 체크해야 될 트래픽이 저 밑에 가 있다면 위에 다 조건문 처리하고 밑에가 처리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늦어지겠죠. 그죠? 그죠? 빈번하게 처리되는 트래픽은 위에, 그죠? 우리가 조건문, 일련 번호를 위로 올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ACL에는 묵시적인 디나이, any 구문이 맨 마지막에 숨어있다. 얘기했죠. 맨 밑에는 모든 트래픽을 버리라는 구문이 숨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문장에 뭐가 필요하다? permit 구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263페이지 맨 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좀 볼까요? 인터페이스에 적용시키기 전에 ACL을 먼저 생성한다. ACL을 세팅하는 단계는 2단계입니다. 저 어디 가면 뭐 나옵니다만 1단계 트래픽을 먼저 분류를 해요. 이 명령입니다. oxsyst 명령으로 분류를 하고요. 여기 1단계 분류합니다. oxsyst 뒤에 이제 조건문이 표준은 출발자 IP만 온다고 했죠. 이 번호가 표준은 1부터 얼마까지 99번 번호를 갖다가 쓸 수 있다. 넘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조건문을 먼저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요 조건문을 언어 인터페이스, 라우트의 언어 인터페이스에 어떤 방향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죠? 적용할 것인가 요거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263페이지 맨 첫 번째 점 이야기입니다. 시스코 iOS 소프트웨어 대부분의 버전에서 ACL이 적용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모든 트래픽이 허용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문을 걸어도요. 인터페이스 이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트래픽 그냥 라우터는 통과시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방화벽 기능, 즉 네트워크 보안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는 2단계 설정에서 인터페이스에서 반드시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트래픽 흐르는 방향을 보고 정확히 이게 세팅이 돼야만이 원하는 필터링이 적용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ACL을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ACL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ACL은 라우터를 통과하는 트래픽. 자, 라우터를 통과하는 트래픽이 바로 뭐라고요? 네트워크 보안. 조건문, 트래픽, 어떤 출발지 IP를 어떤 인터페이스,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에서 뭐하라? permit, 통과시켜라. 뭐하라? deny, 거부시켜라.
이렇게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우트를 교묘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ACL을 거는 것을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했죠. 그 다음 VTY 연결처럼 라우트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트래픽에 필터링 할 수 있다. 즉 이거는 시스템 보안이라고 했죠.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할 때 어떤 IP는 접근해라, 어떤 관리자 IP는 접근해라, 어떤 IP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보호하는 시스템 보안에서 ACL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점. 가능하면 차단시켜야 하는 트래픽의 발생 장소에 근접하게 ACL을 적용시켜야 한다. 그래서 표준 ACL은 목적지 주소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되는 트래픽들이 중간에 모이도록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단시켜야 하는 트래픽의 목적지 근처에 적용시켜야 된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좀 효율적인 부분은 표준 ACL은 목적지 가까운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확장 ACL은 출발지에 가까운 곳에 우리가 ACL 거래라. 그러니까 확장 ACL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출발지 가까운 데 건다는 말은 인바운드 ACL이거든요. 예, 인바운드 ACL. 그 인바운드 ACL은 우리가 보통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통과가 아니라 차단을 많이 겁니다. 디나이. 그럼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아웃바운드에 우리가 차단을 걸면 라우팅 테이블 다 체크하고 버려버리니까 불필요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경로를 찾는 이런 오버헤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바운드 ACL을 걸면 라우팅 테이블을 체크하기 전에 버려버리니까 CPU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ACL을 거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거는 방법은 표준 ACL은 목적지에 가까운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라. 확장 ACL은 출발지에 가까운 인터페이스에 걸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 교재에서 잠깐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 ACL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가 또 다른 ACL이 몇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63페이지 ACL의 다른 유형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적 ACL, 재규 ACL, 시간 기반 ACL. 자, 이건 우리가 방화벽에서 우리가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죠? 물론 아웃도어 세팅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교재 지금 요 내용의 범위 벗어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적 ACL은요, 여러분 교재에 263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고 264페이지 보면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사용자가 요 서버에 접근하고 싶어요. 예, 그럴 때 먼저 이 사용자는 인가된 사용자를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라우트에 먼저 원격 접속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증을 받아요. 그럼 결국은 라우트에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관리자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라우트에 원격 접속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트래픽만 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인증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 서버에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인 사용자만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을 라우트에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떤 인증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AC를 우리가 동적 다이나믹 ACL이라고 하는데요. 265페이지 보면 이 세팅이 지금 이렇게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상 우리 실습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패킷 트레이스는 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장비에서만 내려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장비를 다뤄보거나 방화벽을 공부할 때 이런 것에 좀 참고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재기 ACL이라는 게 보입니다. 영어로 Reflexive AC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ACL을 걸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많이 걸어요. 외부에서는 아예 못 들어오게. 자, 이게 아웃바운드 ACL입니다. 밖에서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럼 내부에서는 밖으로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라는 건 사실은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양방향 통신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사용자가 자, 이 서버에 접근했어요. 갔다가 돌아오죠? 예. 그럼 이 돌아오는 패킷은 뭐? 통과시키라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리플렉시브, 재기적 ACL이라고 합니다. 순수 밖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전부 다 통과 안 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트래픽은 이거는 통과시키라니. 왜? 우리 사용자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라우트에 내부에서 출발한 트래픽의 리스트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응답해 끼시면 그냥 통과시키는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방학을 공부하면 이런 공부도 여러분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ACL을 우리가 제기 ACL이라고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이 또한 세팅 부분 자체가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에 예제 6-1까지가 바로 이 세팅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금 실습하는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명령이 지금 없습니다. 실 장비를 만져야만 이게 명령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런 ACL을 우리가 제기적 ACL, 이게 아주 보안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밖에서도 루트업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고 안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트래픽은 통과되게끔 하면 이건 안전한 트래픽이니까요. 예, 그런 ACL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그러니까 시간 기반 타임 베이스 ACL이라 합니다. 267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나오죠.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 집에 여러분 공유기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공유기에도. 여러분 공유기도 웬만한 어떤 이 방화벽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공유기에다 보시면 안에 들어가 세팅하게 되면은 보안 설정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 기반 ACL. 예를 들어 집에 우리 학생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우리가 학생들이 새벽에도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접속을 하고 막 그런다. 또 새벽에도 게임을 한다. 그건 내가 허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타임 기반 AC를 거는 거죠. 24시, 즉 12시 자정 이후에는 우리가 외부로 트래픽이 나가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ACL 명령으로. 그런 AC를 우리가 시간 기반 ACL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 집에 애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집에 공유기에다 세팅을 해서 새벽 어느 특정 시간 이후는 아예 인터넷을 쓸 수 없도록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ACL 중에 시간 기반 ACL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269페이지 ACL의 와일드카드 마스크 이야기입니다. 우리 OSPF에서 와일드카드 마스크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OSPF에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네트워크 단위의 와일드카드 마스크다 보니까 제가 서브넷 마스크를 250으로 빼버려라. 우리가 흔히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라고 인버스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네트워크 단위로는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바로 매치가 돼요. 하지만 네트워크 단위가 아닌 IP 단위로 우리가 또 필터링 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럴 경우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여러분이 좀 어떻게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구하느냐. 예. 또 네트워크 범위, 어떤 네트워크에서 어떤 네트워크까지 IP를 통과시켜라, 통과시키지 마라. 이런 경우도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여러분이 또 계산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지금 사실은 이런 보안 장비, 방화벽에도 지금 잘 쓰지 않습니다. 시스코 방화벽에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지금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서버넷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와일드카드 마스크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다는 정도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조금 좀 길어지지만 오늘 와일드카드 마스크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으로 표현되는 와일드카드 이진수가 0입니다. 0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매치 올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일치돼야 되는 거고요. IP 이진수가 일치돼야 되는 것이고 와일드카드 마스크 이진수가 1로 표현되는 부분은 무시하라는 겁니다. 즉 IP 이진수 부분을 무시해버리라.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와일드카드 마스크 이진수 다 지금 00, 다 0이에요. 이거를 10진값으로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IP의 모든 이진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8비트 중에 앞에 2비트고 6비트가 지금 1이다. 그러면 앞에 2비트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나머지 6비트는 전부 다 무시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전부 다 1이다. 255죠. 그러면 IP의 이진수를 전부 다 무시해버리라. 그러면 어떤 IP가 와도 어떤 이진값이 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0은 의미하는 게 뭐냐? 반드시 어드레스의 비트하고 반드시 매치, 일치돼야 되고요.
와일드카드 마스크 1이 오는 부분은 의미하는 게 바로 무시해라. 즉 IP의 이진수 비트하고 비트가 어떤 비트가 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또한 조금 뭐 이해가 바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장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요 그림 이야기가 270페이지 이야기였고요. 271페이지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72, 30에 16의 0부터 우리가 저번에 이런 표현 했잖아요. IP가 만약에 자 우리 뭐 저 OSPF 세팅할 때 그죠? 서울 네트워크 대역이 1.0이었잖아 그죠? 랜 대역이 이거를 와일드카드 마스크 표현할 때 0.255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그죠? 예. 저번에 마스크가 25 빵이었으니까요. 그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진수가 다 0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IP 이진수와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17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똑같이 IP의 저 부분과 일치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옥텟 부분도 마찬가지죠. 16 반드시 이진수가 와일드카드 비트 0이니까 IP 부분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16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1도 마찬가지겠죠.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여기 이진수가 뭐가 상관이 없다. 와일드가 다 비트가 1이니까요. 무시하라는 얘기죠. 무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이 뭐 0부터 얼마까지? 255까지 이진수. 이진수가 전부 다 8비트가 0이거나 전부 다 1이거나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1716, 1부터 0은 네트워크 주소고 255는 방송용 IP니까 사실 사용 안 되죠. 그럼 1부터 얼마까지? 254, 254개 IP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요 와일드카드 마스크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그 OSPF를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 요거는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대역이 아니고요. 17, 30의 16의 0대역부터 17, 30, 31대역. 그러면 요 세 번째 옥대 숫자가 16, 17, 18, 그죠? 19가 얼마? 31까지. 즉 C클래스 대역으로 써보냈던 게 16개 대역이 있어요. 이 16개 대역을 의미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뭐냐? 그 16개 대역을 전부 다 포함하는 일치하는 와일드카드가 뭐냐? 요거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이 30은 다 똑같잖아. 그죠? 일치해야 되겠죠? 그럼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다 0이 와야 되겠죠? 일치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은 뭐예요? 뭐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1부터 255 다 와야 되니까 255 넣으면 되는데, 세 번째 옥텟 부분이 16부터 31까지 요 숫자를 일치하는 거. 16, 17 요거. 그래서 이 16부터 31까지의 10진 값을 인수를 다 변환시킵니다. 그게 지금 16 맞죠? 16, 1이니까 17 맞죠? 다 변환시켜서 자, 요거를 그러면 결국은 이 16개 요 16부터 31까지의 10진 값을 인수로 변환시켰을 때 요 16개의 숫자를 의미하는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뭐냐? 그래서 이진수가 전부 다 0이거나 전부 다 1인 거는 매치된다고 해서 이거는 이 와일드카드마다 이진수를 0으로 표현합니다. 0, 0, 0, 0이 오고요. 이진수가 0과 1과 1이 섞인 부분이 있죠. 이거는 동표라고 해서 이거는 이진수를 1로 표현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16부터 31까지 10진수에 일치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뭐냐? 이런 방법으로 이진수가 다 0이거나 1인 매치되는 것은 0, 1, 0이 섞인 것은 1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얼마가 나오냐면 1, 2, 4, 8 얼마? 15가 나오죠. 예, 와일드카드 마스크 값이 15가 됩니다. 그리고 15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 옥텟 16부터 얼마까지? 31까지 즉 16개의 C클래스 대역을 의미를 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쉽진 않지만 와일드카드 마스크 계산할 때는 여러 어떤 네트워크 범위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될 부분의 10진 값을 다 이진수로 변환시켜서 전부 다 0이거나 전부 다 1인 것은 와일드카드 비트를 0으로 표현하고 0과 1이 섞인 부분은 1로 표현을 함으로써 와일드카드 비트를 갖다가 10진수로 변환시켜서 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뒤에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해할 것은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지금 점점 안 쓰는 어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와일드카드 마스크, 와일드카드 비트가 이렇게 우리가 활용이 되고 이렇게 변환이 되어진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 개의 IP를 갖다 우리 뭐 세팅할 때 방화벽 걸 때 한 개 IP를 통과시켜라, 한 개 IP를 거부시켜라, 이런 어떤 하나의 IP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개 IP는 자 17, 32, 16, 29 요 예제를 본다면 요 한 개 IP를 갖다가 통과시켜라, 통과시키지 마라. 그럼 요 IP와 일치되려고 하면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0000 넣으면 되겠죠. 여기 우리가 한 개 IP를 의미하는 서브넷 마스크가 뭐였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5.25 다 255잖아, 그죠? 예. 이걸 우리가 한 개 IP를 의미하는 뭐 호스트 서브넷 마스크를 한다고 했죠. 25.25.255점 다 255예요. 다 255. 자, 그래서 이 전부 다 255를 제가 OSPF 수업할 때 서브넷 마스크를 왈드로 변할 때 255로 빼버려라. 그러면 0, 0, 0, 0 나오잖아요. 한 개 IP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팅할 때는 이렇게 한 개 IP를 의미하는 0000이라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바꾸어 표현하냐면 호스트라는 명령을 딱 넣고 뒤에다가 IP를 집어넣으면은 요게 똑같은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 표현을 요거를 많이 써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죠? 요거. 그다음 모든 IP 우리 그왜저 디폴트 라우트 잡을 때 그죠? IP 라우트 000 인터넷 접근할 때 목적지가 모르는 거 모든 목적지 IP 할 때 0000 서브넷 마스크 000 집어넣었잖아요. 여기 바로 모든 IP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와일드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하냐? 250으로 빼요. 그럼 25, 25, 25, 2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0.0.0.0의 25, 25, 25는 모든 출발지 IP, 모든 목적지 IP를 의미하는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와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것도 간단하게 any라고 표현합니다. any 같은 표현입니다. any 그래서 모든 출발지 IP 할 때 any 모든 목적지 할 때 any 그래서 요 표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개 IP 의미하는 거. 자, 요약에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까지 상단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한 개 IP를 의미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 그 다음에 뭘 약식으로 표현하는 거 모든 출발지 IP, 모든 IP를 의미하는 표현 방법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any 그걸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우리가 ACL의 우리가 운영 설정 부분들이 지금 27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표준 AC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그죠?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예, 그 다음에 확장 AC를 어떻게 또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떤 3계층 헤드에 어떤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건문을 걸 수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세팅하는 방법들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2페이지 와일드카드 마스크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ACL을 세팅하는 방법을 우리 실습 토포로지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